자, 우리 이제 프로그램을 조금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다중 프로그램으로 좀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의 화면에서 뭐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작성을 하려고 하면 이게 이제 보기도 좀 불편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떻게 많이 하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 지금 현재 메인 프로그램만 있지만 이 메인 프로그램만 사용하지 않고 프로그램의 영역으로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작성해서 전체를 다 같이 이제 스캔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이제 편집을 할 때도 편리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편집 모드로 한번 일단 돌아가 볼까요? 편집 모드로 돌아가서 편집 모드에서 몇 가지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프로그램에다가 좀 다른 프로그램의 이름으로 추가를 할게요. 하나는 아웃풋. 자, 아웃풋에는 실제로 우리 여기에 있는 아웃풋 부분들, 이 부분을 잘라내기 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서버 부분이 있죠, 그죠? 서버 세팅 부분이 있으니까 서버 부분은 잘라내기 해서 서버에다가 여기다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다 변환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프로그램 추가했다면 PLC 파라미터 쪽에서 지금 이제 요 프로그램들 지금 현재는 메인만 저기에 제가 이제 삽입을 했는데 이거를 아웃풋도 삽입을 하고 서버도 여기다 다 삽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만 이 프로그램들을 실제로 전체를 다 스캔을 하겠다는 겁니다. 전체를 다 스캔을 하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 다시 한번 라이트를 해볼게요. 파라미터 프로그램 전체에서 자, exist 현재 존재하는데 upper scan느냐 yes to all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제가 시뮬레이터를 그러니까 PLC 시뮬레이터를 지금 살려놨기 때문에 마치 실제 PLC에 쓰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시뮬레이션 모드가 살아있는 상태로 이렇게 이제 다운로드를 하시면, 그러니까 쓰기를 하시면 이렇게 이제 동일하게 쓰는 화면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다시 한번 Shift F3 눌러서 온라인 모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서버는 서버 부분, 그리고 아웃풋은 아웃풋, 그리고 이제 우리가 메인 시퀀스를 작성할 부분은 요 메인에다가 작성을 하도록 할게요. 그럼 얘네들은 실제적으로는 다 같이 스캔이 되고 있는 겁니다. 스캔이 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편집을 하면서 조금 이제 구분을 해서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것 뿐이죠. 자, 일단은 이제 첫 부분부터 이제 한번 보죠. 이거를 조금 내려놓고 어드레스를 조금씩 참조해 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우리 매거진 센서 X0F죠, 그죠? 매거진 센서는 X0F입니다. 항상 이렇게 공작물이 있을 때를 가정으로 하고 있으니 공작물이 있을 때, 그죠? 공작물이 있을 때 X0F일 때, 자, 우리 여기 이제 그 자동으로 디바이스 코멘트 넣기를 하면은 이렇게 넣어서 바로 어드레스 입력하면 바로 코멘트 넣기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게 익숙해지면 이제 사실 코멘트 없이도 그냥 바로 해도 되는데 초기에는
코멘트 넣기를 하는 게 아마 조금 보기가 편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코멘트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어드레스만 가지고 보면 나중에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코멘트를 넣어서 자, 일단 빼고 한번 해볼까요? 빼고 우리 코멘트를 넣고 하는 건 여러 번 해봤으니까 코멘트 빼고 한번 해보죠. 자, X0F 그 다음 이제 버튼 눌러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말은 지금 아까 여기였죠. 그죠? 자, 요건 시뮬레이터는 요거는 일단 끄고 단속 동작이죠. 그죠? 요 단속 동작의 어드레스를 우리가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우리 앞에서 이게 지금 M105까지 썼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놈은 110부터 한번 써보죠. 이놈은 M110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10. 그 다음에 연속 동작은 M120. 그 다음에 종료는 M130. 물론 뭐 여러분들이 어드레스 조금 뭐 붙여서 할당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냥 이제 조금 저는 조금 크게 그냥 구분을 해서 130 일시 정지는 M140 일단 이렇게 지정을 하겠습니다. 뭐 프로그램 하는 사람 마음이죠, 그죠? 네, 그래서 110, 120, 130, 140으로 이렇게 할당을 했습니다. 자, M110 단속 동작, 그죠? 자, M110 단속 동작일 때 이제 공급 실린더 전진하는 동작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은 우리 A 접점을 하나 그냥 이렇게 넣어놓고 시작을 M1부터 그냥 1단계부터라고 생각하고 M1부터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해놓고 자, 제가 지금 카피 하나를 하려고 하는데 자, 이거는 그럼 두 번째 합시다. 자, F5번에서 M1으로 자기유지. 자, 그러면 이것도 그냥 비접점을 하나 넣어놓죠. 비접점을 일단 하나 넣어놓고 이거는 이제 종료 시퀀스죠. 이 이제 M1을 통해서 이제 시퀀스가 쭉 살아갈 때 제일 마지막 시퀀스 번호에 의해서 요거는 이제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이제 비접점 하나 만들어 놓은 거고.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제 어떤 패턴을 쓸 거냐? M1으로 이렇게 뭔가를 살렸으면 그 M1에 그러니까 이 공급 실린더 전진하라라고 하는 동작의 결과가 뭐죠? 그러니까 공급 센서죠. 전진 센서죠. X01이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X01이 와야 됩니다. X01이 여기 오겠죠. 그리고 앞에 동작 M1이죠. 앞에 동작이 이제 M1이니까 M1으로 오고 그 다음 동작은 당연히 그 다음 번호 M2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유지 M2로 자기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앞으로는 계속 이 패턴을 계속 쭉 이어갈 거예요. 이 패턴. 그죠? 이 패턴 이어갈 거니까 그러면 요 패턴을 우리가 카피를 해서 어드레스가 자동으로 쭉 입력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자, 우선은 여기에다가 어드레스를 입력을 해야 우리 나중에 지금 적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X1이라고 하죠. X1 입력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제일 마지막 번호 M99라고 한번 해볼게요. 99에는 끝날 거니까 M99라고 해놓고 일단 요거를 변환을 합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지금 혹시라도 에러 때문에 이게 뭐 사라지거나 하면 리빌드 올을 하시면 돼요. 요 빌드가 안 되면 리빌드 올을 한번 눌러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이제 이 상태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제 요거를 카피를 하는 거죠. 지금 요 줄이죠. 요거를 지금 자기유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 요 패턴, 우리가 계속 이제 이 패턴을 쓸 거기 때문에 이 어드레스를 그대로 연속적으로 우리가 카피를 할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continuous, 다시 한번 카피, 여기다가 continuous paste. 자, 이렇게 하면 몇 개 할 거냐, 몇 번 할 거냐, 그거죠,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한 20개에서 25개 정도 스텝이 나온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 이제 25라고 하면 얘는 이렇게 지금 연속된 번호로, 그죠? 연속된 번호로 쭉 만들어지게 됩니다. 20, 네. 연속된 번호로 쭉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경 쓸 거는 뭐냐면 요 센서의 넘버, 그죠? 요 센서의 넘버만 우리가 신경을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빠르게 한번 해볼까요? M1일 때 X1 맞죠, 그죠? 전진 센서니까. 그 다음 단계 M2가 후진이죠. 후진일 때는 후진 센서 X0네요. M2일 때는 후진 센서 X0. 그 다음 가공모터 회전이에요. 자, 가공모터 회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여기서 바로 해주면 되죠, 그죠? 여기서 가공모터 M3 가공모터 회전하고, 이 가공모터 회전과 그 다음에 하강이라고 하는 동작은 사실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가공모터 회전이라고 했을 때 이 회전에 대한 어떤 결과는 따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과 하강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M3에서는 하강까지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하강하게 되면 X4, 여기는 이제 X4가 되겠죠, 그죠? X4. 하강하면 3초 지연. 실린더 하강하면 X4가 되면 3초 지연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X4가 내려왔을 때 여기에 타이머를 하나 살려서 7번 해가지고 T4, K30. 자, 제가 T4라고 했는데 이제 이거는 제가 사용하는 이 M4, M4와 그냥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나중에 헷갈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랑 맞춰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30초가 되면 어떻게 하겠다? 그 다음 동작을 하겠다 이거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A 접점 하나, T4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네. 하강하면 타이머가 먼저 살고 타이머가 다 되면 그 다음에 이제 M4 그 다음 동작 하는 겁니다. 상승이죠? 그러면 상승이면은 상승 센서 X5번이네요. 자, X5번. 그 다음에 가공모터 정지 같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송출 전진. M5에서 송출 전진이죠. 송출 전진이라는 건 요거죠. 여기 지금 이송 실린더라고 되어 있는데 송출 전진. 그럼 전진은 X3이죠. 전진 센서. 여기는 X3. 그 다음에 바로 후진이죠. 후진이니까 여기는 X2. 다시 후진했죠. 그죠? 그 다음에 X2 했으면 M7에서 이제 컨베이어 구동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우리가 여기 코멘트를 안 달고 쭉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M3가 뭐였더라, M5가 뭐였더라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문제를 프린트해 놓은 상태라면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직접 펜으로 여기다가 뭐 M4, M5 뭐 이런 식으로 마크를 하셔도 되고, 만약에 이거를 마크하는 게 좀 어렵다 그러면 메모장을 하나 열어서 입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뭐 메모장 이렇게 하나를 열어놓고
우리가 메모장에다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실 이거는 뭐냐면 그냥 코멘트를 직접 안 쓰고 그냥 조금 더 빠르게 하기 위한 뭐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코멘트가 없으면 나중에 프로그램이 조금 길어졌을 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크를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M 번호입니다. 자, 1번은 공급 전진, 2번은 공급 후진, 3번은 가공 회전하고 하강 같이 하죠. 그 다음 4번은 상승하죠. 그래요. 4가 됐을 때 상승하면, 그 다음에 5에서는 송출 전진, 6에서 송출 후진, 7에서 컨베이어 구동,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7까지 지금 갔죠. 컨베이어 구동까지 갔습니다. 자, 그 다음 동작. 그 다음 이제 재질 판별입니다. 재질 판별. 재질 판별도 결국은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용량형 센서하고 유도형 센서 X11이면, 자, 여기다가 이제 X11, 자, M7인 상태, 컨베이어 구동 상태에서 MX11이면 M8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X11이 용량형이잖아요. 그죠? 용량형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물체 감지죠. 물체 감지. 그 다음에 9는 금속 감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M9가 이제 금속 감지인데, 금속은 뭐였어요? 유도형이죠. X12번. 자, 여기가 X12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놈도 앞에 조건은 뭐냐면 컨베이어가 돌기 시작했을 때니까 이것도 M7로 이렇게 이제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M9는 금속 감지예요. 금속 감지. 만약에 여러분들 조금 헷갈리면 그냥 여기다가 쓰고 싶은 것만 좀 몇 개 그냥 쓰면서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죠? 병행해서 금속이죠. 네, 왜냐하면 뷰에 코멘트. 근데 이제 코멘트를 보기를 하면 이렇게 이제 길어지니까 이거를 우리가 보통 툴의 옵션, 에디터의 레더의 코멘트는 이렇게 이제 로를 2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두 줄만 쓰는 거죠. 네. 금속이고, M8은 뭐였냐면 물체 감지였죠. 그냥 물체 감지. 왜냐하면 이제 플라스틱, 금속, 비금속 전부 다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 물체 감지는 뭐냐면 물체 감지하고 만약에 금속이 아니라면, 그죠? M9가 아니라면 얘는 M10이라고 하자. M10은 비금속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지금 여기 M10이 이제 중복되어 있으니까 얘는 지우고 이렇게. 네. 자, 용량형 감지하면 물체 감지고 유도형 감지하면 금속이죠. 그래서 금속은 무조건 금속이고 용량형은 금속이 아닌 경우, 물체 감지했는데 금속이 아닌 경우에는 비금속이라고 하자. 이렇게 지금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M9는 금속, MC는 비금속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자, 금속인 경우에는 저장 박스의 저장이고 그 다음 컨베이어 정지죠. 네, 금속인 경우에는 그냥 흘러간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냥 계속 쭉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컨베이어 끝단까지 흘러가는데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뭐 요 중간에 다른 센서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냥 컨베이어 끝까지 흘러가는 시간 지연 후에 종료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요 금속이라고 판별했을 때는 이때는 그냥 타이머 하나 구동해 주는 거죠. 타이머. 그래서 T 지금 M9니까 T9로 합시다. 그래서 K 흘러가는 시간 예를 들어서 뭐 7초다. 그러면 70. 그럼 나중에 요 타이머가 다 되면 사이클이 일단 종료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 그죠? 자, 이게 이제 종료될 수 있는 조건이고, 비금속이라면, 자, 비금속일 때 이제 뭐 하겠다? 스토퍼 실린더 하강이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동작 이어서 가는 겁니다. 이제 비금속이라면, M10이라면, 그죠? M10 비금속이라면, 자, M10 비금속이라면 앞에 조건 이제 컨베이어 돌기 시작했던 게 지금 M7이었으니까 뭐 상관없긴 하지만 그대로 그냥 M7로 갑시다. 컨베이어 돌기 시작했을 때 비금속이라면 그러면 이제 이게 뭐라고요? 스토퍼 실린더 하강이죠. 스토퍼 실린더 하강이면은 X9입니다. 그 다음은 X9. 여기는 X09번 하강. 자, 그 다음 하강하고 나서 스토퍼 센서가 감지가 되면 하강하고 하강됐고 여기에 이제 스토퍼 센서까지 감지가 되면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하강 센서도 감지돼야 되고 스토퍼 센서도 감지돼야 되죠. 그래서 스토퍼 센서는 자, 센서는 X13번입니다. 그러니까 스토퍼 센서는 X13번이에요. 요거죠, 그죠? X13번. 이놈은 X13번. 그래서 이제 센서도 감지가 되고, 그러니까 요 센서도 감지가 되고, 그 다음에 스토퍼 하강도 돼 있는 상태라면 2초를 지연한다 이거예요. 2초. 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2초 지연하려면 타이머 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T12, K20. 그래서 1초, 2초가 지연되면 T12가 온이 되면 그 다음 M12에서 컨베이어 정지하겠다. 자, 그러면 마크를 좀 해놓을까요? 자, 아까 10번은 비금속이었고 11번은 스토퍼 하강이었고 그 다음에 12는 컨베이어 정지였어요. 그죠? 자, 컨베이어 정지까지 했습니다. 자, 정지했으면 그 다음 동작은 서버 리프트 하강이죠. 그죠? 서버 리프트 하강. 그러니까 M12가 서버 리프트 이제 정지하고 동시에 서버 리프트 하강이 같이 되는 거죠. 하강이면 여기서 이제 M12에서 하강 명령을 줬어요. 지금 M12가 서버 하강 그러면 우리가 보통 서버 하강에 대한 그 결과는 자, 우리가 서버 명령을 주게 되면 그 서버가 이제 실제로 동작하고 완료가 됐을 때 해당하는 위치로 가는 것이 완료가 됐을 때 X54번이 나오죠. 그래서 X54 위치 결정 완료 신호가 나오면 이제 그 다음 신호를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동작은 뭐냐? M13이면은 흡착 패드 동작입니다. 그죠? 흡착 패드 동작.
흡착 패드가 동작이 되면 그럼 이제 보통 그 흡착 센서가 동작하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흡착 솔이 동작했을 때, 그죠? 서버 하강해서 이제 다 도착한 겁니다, 그죠? X54번이 위치 결정 완료 도착했을 때, 진공 흡착이 동작을 합니다. 동작을 하고 이것에 대한 결과 신호는 뭘로 봤냐면 흡착 센서라고 하는 걸로 봤죠. 공C입니다. X 자, 온라인 수정 모드 X0C로 바꾸고요. X0C죠. 자, XC가 지금 이제 흡착 센서를 감지한다. 자, 그럼 이제 흡착했다면 그 다음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14번에서 그 다음 순서 흡착 동작했으면 이제 창고 위치를 확인하고,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를 이제 정해서 이동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리프트 이동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3번 창고에 적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3번 창고. 자, 여러분들 이 3번 창고가 어떤 위치인지 지금 여기서 이제 분명하게 명시가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창고에 저장할 수 있는 그 셀은 모두 6개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층수로는 1층, 2층, 3층이 있고 그 다음에 단수로는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이 있어요. 그래서 모두 6개를 저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순서로 1번, 2번 어떤 순서로 1번 창고, 2번 창고, 3번 창고라고 하는지를 지금 여기에는 명확하게 지금 표기가 안 되어 있단 말이죠. 그죠? 지금 보면 여기에 보면 이제 요거는 우리가 참고할 수 있겠네요. 지금 여기서부터 1, 2, 3, 4, 5, 6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예,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1, 2, 3, 4, 5, 6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3번이면 그러면 이제 2층 높이가 되겠네요. 2층 높이, 그죠? 2층 높이. 자, 이렇게 일단은 참고를 해 보시고 요 창고 번호에 대한 별도의 어떤 언급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걸 일단 참고를 해서 이걸 가지고 기준으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2층의 첫 번째 칸이다. 2층의 첫 번째 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층의 첫 번째 칸. 자, 그러면 이 14가 뭐냐면 이제 이동이죠, 이동. 2층 이동. 그죠? 2층 이동. 자, 2층 이동에 대한,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서버 동작 신호니까 이것에 대한 완료 신호도 똑같이 이걸로 받는 겁니다. 컨트롤 카피해서 이걸로 여기 받는 거죠. 2층 이동하라라고 했으니까 2층 이동 완료 신호를 받는 겁니다. 자, 그때 이제 15번은 뭐냐? 15번은 그 다음 동작은 이동했고 이제 전진하고 그 다음에 흡착 놓고 그 다음에 다시 후진하고 그리고 원점 복귀 이런 순서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스토퍼 상승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한번 조금 마크를 해 놓을게요. 물론 여기다가 여기다가 그냥 쓰는 걸로 할까요? 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겠어요. 그죠? 네. 흡착 온. 네, 여기다가 일단 그러면 다시 여기다 그냥 쓰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네. 뭐 어차피 여기에 쓰나 저기에 쓰나 똑같이 한 번은 우리가 기록하는 게 헷갈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코멘트 다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층 이동했고 그 다음은 이제 뭐냐면
2층까지 이동 완료했다면 전진이죠. 이제 얘는 흡착 전진. 자, 흡착 전진이면은 전진 센서. 자, 전진 센서 XB죠. 자, 여기는 XB 전진 센서. 그 다음에 동작은 흡착 오프. 흡착을 오프 시켜라. 자, 흡착을 오프 시켜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흡착 센서가 오프가 되겠죠. 그죠? X0C가 자, 여기서 C가 비접이 되는 거죠. 비접. 그죠? 비접이 되는 겁니다. 흡착 센서가 오프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후진해야 되겠죠. 얘는 흡착 후진이 되겠네요. 흡착 후진해라. 자, 그 다음에 후진이면 후진 센서 XA죠. XA 후진 센서. 그 다음 동작은 이제 원점으로 가야 됩니다. 원점으로. 그죠? 서버 원점. 얘는 서버 원점으로 가라. 서버 원점 가고 이 서버 원점에 대한 완료 신호. 자, 우리가 이제 이 서버 원점에 대한 완료 신호는 보통 이 위치 결정 완료 신호로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럴 때 어떤 방법을 쓰면 좋으냐면 0이 되는 포지션을 하나를 그냥 포지션으로 저장하는 겁니다. 현재 그러니까 원점 복귀 완료된 그 포지션을 그냥 뭐 0번 위치 또는 10번 위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저장을 해 놓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똑같은 패턴으로 그냥 위치 결정 완료 신호를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 서버 원점으로 가라 하면은 이걸 받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원점 복귀라고 하는 동작을 했을 때는 이 X54 신호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른 방법, 그러니까 0점인 그 위치를 그냥 우리가 K9001 처음에 이제 원점 복귀해서 K9001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시퀀스 상에 있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동작이 있죠. 원점으로 돌아가는 동작. 이거는 기계 원점 복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해당하는 0 포지션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포지션을 하나 넣어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 똑같은 패턴으로 X54를 이렇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편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동작은 뭐냐면 이제 스토퍼가 다시 상승하는 거죠. 스토퍼가 다시 원위치 돌아가는 거. X8이네요. 네, M19는 스토퍼 상승. 그때 마지막 이제 어드레스가 X8번. 그렇게 되면 이제 M20에서 저장 완료가 되네요. 그죠? M20은 저장 완료. 자,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뒤에 거는 일단 지금은 필요 없죠. 그죠? 필요 없으니까 얘네들은 삭제를 해버릴게요. 자, 제일 마지막 것만 하나 일단 놔두고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거는 이제 뭘로 쓸 거냐? 마지막 종료 신호. 우리가 이제 99라는 종료 신호를 썼죠. 이거는 이제 사이클 종료가 되는 건데. 자, 이거는 우리 이제 맨 마지막 신호가 저장 완료. 그죠? 자, 요거는 이렇게 필요 없고. 한 가지는 이제 M20 저장 완료이거나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제일 앞쪽에 보면 컨베이어가 여기서 요 타이머죠. 그죠? 요 타이머 T9번. 요 T9번 타이머가 여기서 그냥 바로 배출하는 타이머죠. 그래서 T9에
T9의 T9의 접점, 그죠? T9의 접점을 이게 이제 컨베이어 타이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게 되거나 아니면 요게 되면 사이클이 종료되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F4 눌러서 변환을 하고요. 자, 변환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해줘야 되는 게 뭐였냐면 이제 아웃풋 쪽에 먼저 쭉 넣도록 하겠습니다.